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사례는 처음인데다 세력도 무척 강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지금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들었을 때는 지금 규슈 남쪽 해상 지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까? 남쪽보다는 규슈의 서쪽을 지나가고 서쪽을 있다고 지나고 보시면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강도도 계속해서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고요. 예. 강한 위력이라면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속 12km 정도의 속도인데 그 정도라면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속 20km, 30km 예. 빠를 때는 4, 50km까지 갈 때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예. 느리다는 이야기는 발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계속해서 열을 흡수를 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때 조금 더 강도가 세집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이 태풍 상황을 좀 자세히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규슈 서쪽 해상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가 태풍의 눈입니다. 예. 굉장히 눈이 좀 커졌고요. 강도는 아주 세지지도 않았는데 눈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은 여전히 태풍의 세력 가운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로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서 북서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내일 오전쯤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진로가 우리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뒤에 북한으로 갈 걸로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상이, 진로를 예. 보면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그대로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지나서 수도권을 거쳐서 북한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예. 진로들을 보시면은요. 현재 이 태풍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현재 일본 규슈의 서쪽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올라와서 내일 오전에 상륙하는 지점이 경남 사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내일 오전 9시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영남과 호남의 경계를 따라서 충북을 거쳐서 서울을 도착하는 시각이 내일 밤, 내일입니다. 내일 밤 9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에서 내일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내륙을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 새벽쯤에는 북한으로 올라가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뭐냐면 태풍이 우리나라 정 가운데를 그대로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예. 예. 그리고 태풍이 상륙할 때의 위력은 강한 태풍, 그리고 수도권을 지날 때도 여전히 중간 강도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초속 30m 이상으로 상륙을 해서 초속 25m 정도의 속도로까지 수도권까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풍 중심 부분에 초속 30m의 바람이 분다 한다면 해안가나 이런 쪽 산간 같은 경우는 지형적 효과가 겹치면서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불 수가 있고요. 예. 또 중간 부분 초속이 20m라고 한다면 그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수도권 내륙에서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 빌딩과 빌딩 사이로 그 바람이 불면서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가 무너지고 시설물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강한 위력, 충분히 시설물 피해나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지닌 태풍이 내일 모레 새벽까지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수도권을 관통하는 태풍이 지금까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런 태풍 경로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우선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없었고요. 이전에 태풍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께 계속 전화를 드려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태풍 처음 본답니다. 예. 이런 태풍은 자기가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는 태풍은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경로면에서. 그렇죠. 아, 예. 그리고 기상청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지금 왼쪽이 1977년부터 1999년 사이의 태풍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6호 태풍입니다. 카눈입니다. 그 외 태풍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경로를 택하죠.
예. 그리고 특이한 경로를 택한 거는 남해안에서 올라오다가 바로 좌측으로 휘어버립니다. 예. 좌측으로 휜 거 2개 정도. 대부분은 우측으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77년부터 1999년 사이 태풍 진로를 모두 그려봤는데 6호 태풍 카눈과 같은 태풍은 없었습니다. 예. 그 뒤에 2000년부터 2023년 동안 23년 동안의 태풍을 볼까요? 예. 마찬가지로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오거나 오다가 동해안으로 빠진 태풍이 있어도 이 태풍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카눈처럼 되는 태풍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1951년 이후에 베스트 트랙이라고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일본 기상청이 주축이 돼서 태풍의 정확한 위치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1951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에 이번 카눈과 같은 태풍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이 발간한 태풍 백서를 보면 그 이전 자료들도 나오는데 1909년도에 그러니까 114년 전에요. 예. 그때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거든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붙였습니다. 13호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진로만을 했을 뿐이지 강도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공식 기록으로는 114년 전에 비슷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것으로는 1951년 이후에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이번 6호 태풍 카눈과 같은 경로를 택한 태풍은 없었다라는 게 기상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자, 이 수도권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앞서 김진두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풍을 통해서 초속 30m 이상의 어떤 강풍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위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 지금 속보로 나온 게 중대본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그렇죠. 민간기업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권고할 정도로 지금 출퇴근길도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시기별로 좀 달라질 겁니다. 보시면 잠깐 진로도 다시 보시죠. 예. 상륙하기 2~3시간 전에 그러니까 태풍의 지금 이 위치들은 대부분이 태풍의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태풍의 중심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중심 위치가 들어가기 2~3시간 전에 이미 비는 그 전부터 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2~3시간 전 7시부터 적어도 충청 지역, 경기 남부 쪽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고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 지나간 뒤부터 조금씩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방과 충청지방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딱 굉장히 강한 태풍의 영향이 겹쳐버립니다. 예. 수도권은 그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조금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지겠지만 어쨌든 태풍의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또 출퇴근 시간 잠깐 지난 뒤에 굉장히 강한 태풍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태풍이 이동해 왔던 오키나와 타이완, 규슈 모두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네. 태풍이 정말 이례적인 태풍이라는 게 일상적인 그런 태풍의 궤도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네. 궤도는 대부분 타원형 궤도를 통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동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동쪽으로 전향하는 그런 곡선, 타원 곡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태풍은 보시죠. 정말 특이한 태풍입니다. 진로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부분이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예. 여기가 일본 오키나와인데 보시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오키나와 옆을 지나갔습니다. 오키나와는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태풍이 1일부터 6일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키나와는 대부분 공항이 폐쇄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벗어날까 했더니 타이완의 북쪽 지방 같은 경우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버립니다. 거의 유턴하듯이 틀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오키나와가 태풍의 오른쪽 반원, 위험 반원에 또 들게 됩니다. 그 뒤에 올라가죠. 북상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이제는 여기가 규슈입니다. 예. 지금 규슈 서쪽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2번 지나가면서 영향을 줬고요. 예. 타이완 북부 쪽에 영향을 줬고요. 이제 일본 규슈에 아까 도쿄 특보안이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큰 피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또 북진을 하면서 오키나와에 2번, 타이완 북부에 1번
일본 규슈의 오른쪽이 놓여 있기 때문에 위험 반응이 되고요. 예. 그때 다시 우리나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남쪽부터 타이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동시에 영향권에 든 태풍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 진로를 택한 태풍이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오랜 기간 영향을 줬고 특히 일본의 오키나와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고요. 일본 규슈를 강타한 뒤에 다시 우리나라에 내일부터 영향을 주는 정말로 특이하면서도 위험한 태풍입니다. 이제 애초에 이 카눈 진로를 봤을 때 저희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장마 이야기할 때에도 카눈이 뭐 일본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아니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지자로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북상을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가 굉장히 변화가 컸기 때문입니다. 예.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래픽을 보면서 그 뒤에 그 경로를 보면 조금 더 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전에 태풍이 이렇게 갔을 때는요. 예.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뚫고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왔었을 때, 이 지점에 왔었을 때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북쪽에서 약간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기압이 바람에 막혀서.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급격하게 방향을 다시 틉니다. 그다음 방향을 틀었을 땐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렇게 방향을 틀었을 때 고기압이 수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기압이 약간 남동 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었고 또 약간 위쪽으로는 이렇게 덮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태풍이 못 뚫고 이렇게 지나갈 거다. 일본 남쪽으로 지나갈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 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태풍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예. 위로 덮었던 게 못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이 태풍이 다시 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면서 그 상황에서 이 태풍이 결론적으로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면서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최악의 경로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경로를 보게 되면 지그재그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갈지자를 보이고 있는데 희망입니다만 한반도로 북상하다가 지금과 같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할 방향으로 틀 수도 있는 겁니까? 아쉽게도 그럴 가능성 상당히 드뭅니다. 예. 지금 진로도 잠깐 보면 설명을 해드리죠. 예. 이 태풍 보시면은요. 이 태풍 진로도 기본적으로 기상청이 예측하는 진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선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태풍이 70% 확률로 여러 가지 태풍 모델이 있잖아요. 70% 확률로 이 안에 위치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모델을 다 돌려봤는데 예. 70% 확률로 이 두 선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 선 아니면 이미 우리나라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로를 택하든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가운데 큰 선을 경계로 해서 이 두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다. 근데 이 두 범위가 다 한반도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전례 없는 진로를 보였던 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이렇게 고기압의 이동이 굉장히 변화무쌍했다라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거는 원래 여름철에 무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입니다. 그러니까 8월 상순까지 태풍이 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태풍이 대부분 중국으로 갑니다. 예. 아니면 아주 일본 남쪽으로 지나가든가 두 가지 패턴을 택하는데 이번에는 엘니뇨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약화됩니다. 그래서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고요. 예. 또 이 고기압이 힘을 못 쓰면서 계속 뻗치면서 우리나라를 막고 있었으면 태풍이 돌아갔을 텐데 수축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길이 열려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좀 힘을 받아줬으면 했을 때 수축을 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태풍의 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가 6호 태풍의 직격을 받게 되는 예. 그런 굉장히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한 확률로 어쨌든 한반도를 관통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비가 필요할 테고요. 보통 이제 흰남노 때도 그렇고 이게 비가 많은 태풍이냐 바람의 맞아요. 태풍이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을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태풍을 우리가 평가할 때 비태풍, 예. 바람 태풍이라는 말 예.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은 태풍이 있고
바람이 굉장히 강한 태풍이 있는데 예. 이번엔 둘 다 강합니다. 예. 가운데를 통과한 사례가 없었죠. 예.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운데로 또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강한 상태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태풍은요. 기본적으로 비와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로 통과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저 강우량이 100에서 200mm입니다. 많은 곳은 그 가운데에서 태풍의 진로의 오른쪽에 놓인 영동과 영남 지방이 가장 많은 곳이 400에서 60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이 내일 하루 동안 통과하면서 말이죠. 바람은 태풍의 오른쪽이 더 센데 오른쪽의 경우 초속 40m 이상을 하고 있고요. 예. 초속 40m면 아까 나왔듯이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그리고 태풍의 좌측편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초속 25에서 3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로수를 부러뜨리는 위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물 피해, 비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4단계 중 마지막인 심각 단계로 동시에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사태 피해, 비 피해, 그다음 강풍 피해 모든 거를 다 대비해야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비와 바람을 모두 동반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륙은 조금 더 대비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